안녕하세요. 9988 시니어 채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 행복한 인생,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울대의대 출신 비뇨기과 탁원장님이 들려주는 야간 단뇨증, 즉 잠을 자는 도중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은 잠을 자다가도 두세 번, 심하면 4번, 5번씩 깨어서 화장실을 찾는 일. 다시 눕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아 뒤척이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여기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대 출신 비뇨기과 탁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간 단뇨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며 전립선 건강, 방광 기능, 심장과 신장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었습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다 보니 숙면을 하지 못해 항상 피곤했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신장 기능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병원에서 야간 단뇨증과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노화라고 넘겼지만 사실은 내 몸이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야간 단뇨증은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숙면을 방해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와 우울감을 불러오며 결국은 심장과 신장 질환 같은 심각한 병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탁 원장님은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첫째,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면 이미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야간 단뇨증이 흔해질까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고 잔뇨가 남아 방광을 자주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차도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에는 소변을 줄여 숙면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신부전, 신장질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이 야간 단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생활 불편이 아니라 노후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입니다.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물을 줄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오히려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이 더 자극을 받더군요. 병원에 가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야간 단뇨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을 줄일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진단을 받고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처럼 야간 단뇨증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원인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기 상황을 무조건 일반화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간 단뇨증은 참을수록 더 큰 질환을 키우는 병입니다. 일찍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간 단뇨증을 겪으면서도 잘못된 상식을 믿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탁 원장님이 강조하는 올바른 관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덜 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자기 전에는 일부러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심지어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까지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과 요도가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밤에도 더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거나 요로 감염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늦게만 조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에 소변을 참아야 방광이 강해진다고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참으면 방광 근육이 손상되고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는 잔뇨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심지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탁 원장님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중에는 전립선이나 방광에 좋다고 홍보하는 건강식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품을 믿고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병을 늦게 발견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탁 원장님이 진료한 환자 중에는 건강식품만 믿고 2년을 버텼다가 결국 신장이 손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와 전문적인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습관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원장님은 크게 4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방광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4번 이상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매일 30분 걷기를 권유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지만 2달 정도 지나니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2~3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숙면 시간이 늘어나서 아침에 훨씬 개운해졌습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붉은 고기,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토마토, 콩류, 브로콜리, 생선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세포의 이상 증식을 억제하고 콩의 아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수분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 늦게는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 대신 카페인 음료나 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소변량을 늘리고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탁 원장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낮에는 든든히, 저녁에는 가볍게. 넷째,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뇨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방광과 전립선에 더 큰 압력이 가해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 예방도 중요합니다. 변비로 인해 배에 힘을 주게 되면 전립선이 압박받고 배뇨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자 한 분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밤마다 두세 번 일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심해서 배변할 때마다 힘을 주다 보니 증상이 더 악화되었지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를 늘리면서 변비를 개선했더니 배뇨가 훨씬 편해지고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탁 원장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간 단뇨증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생활 습관 개선과 조기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야간 단뇨증의 원인과 잘못된 상식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장님이 직접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최신 치료 방법과 이를 통해 변화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단뇨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시술, 그리고 근본 질환 치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 제제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에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 소변 생성을 줄이고 숙면을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도 소변량이 늘어나죠. 이 경우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하트륨혈증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약물은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는 약입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면 방광의 과민성을 줄여서 밤중 소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적 치료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 단뇨의 주요 원인이라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이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내시경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근본 질환 치료입니다. 고혈압, 심부전, 신장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을 먼저 관리해야 야간 단뇨 증상도 함께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심부전 환자는 밤에 누우면 다리에 고여 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심부전 치료를 병행해야만 야간 단뇨도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75세 남성입니다. 밤마다 4~5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잠이 끊기다 보니 늘 피곤했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크게 커져 있었고 야간 단뇨증의 주된 원인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었습니다. 결국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밤에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68세 여성 환자입니다. 몇 년 동안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 병원을 찾았더니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민성 방광이 원인이었습니다. 항콜린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도 교정했더니 두세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다시 곧잘 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70세 당뇨 환자입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찾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탁 원장님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야간 단뇨가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단과 운동으로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자 신기하게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야간 단뇨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립선 문제인지, 방광 문제인지, 혹은 전신질환 때문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탁 원장님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간 단뇨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뇌와 심장이 쉬며 다음 날의 활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단뇨로 인해 자꾸 잠이 끊기면 그 자체로 건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야간 단뇨증의 최신 치료법과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그 효과와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야간 단뇨증의 원인과 최신 치료법,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치료 후 관리와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만 다시 건강한 수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간 단뇨증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속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치료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 습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아예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몸이 탈수되고 오히려 방광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조금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필요한 수분은 유지하면서도 밤중 소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중반 여성 환자 한 분은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 식사 후에만 물을 몰아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에 갔지요.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낮에 고르게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차분히 줄이도록 하자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게 되었고 수면의 질이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음료에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찾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커피는 오전 중에만, 술은 가능하면 절제하거나 끊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야간 단뇨증 환자의 절반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에 국물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수분이 그대로 밤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된장찌개, 국밥, 라면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따라서 저녁에는 국물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담백한 식단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녁 늦게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수분이 많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국물 음식을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녁 국물만 줄여도 달라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한두 달 지나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했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땀을 배출하면 몸속 수분 균형이 잡히고 밤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낮 동안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으로 낮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누웠을 때 수분이 한꺼번에 돌아와 야간 소변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은 낮에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3번 이상 가는 게 고질병이었죠. 그런데 하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자 한 달 만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다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5번째는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다리에 붓기가 많은 분들은 저녁에 누웠을 때 그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탁 원장님은 다리에 부종이 있는 환자들에게 저녁마다 다리를 15분 정도 올리고 있거나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이 몰리지 않고 낮 동안에 미리 배출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정신적 긴장 완화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실제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명상, 독서, 가벼운 음악 감상 같은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환자분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저는 평생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불안해지고 혹시 또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마음을 편히 하고 화장실은 필요하면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변 횟수도 줄었습니다. 결국 마음가짐도 치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야간 단뇨증 치료 후 관리에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핵심입니다. 수분 섭취 시간, 저녁 식사, 카페인과 알코올, 운동, 다리 부종 관리, 마음 관리까지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탁 원장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간 단뇨증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간 단뇨증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주 깨는 게 뭐 대수냐, 그냥 불편한 것뿐이지. 하지만 탁 원장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야간 단뇨증을 단순히 불편함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야간 단뇨증이 불러오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전신 건강 악화입니다. 밤마다 2~3번, 심한 분들은 4~5번씩 깨다 보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며 우울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단뇨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마다 3번씩 깨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야간 단뇨를 치료하고 나서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깨어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야간 단뇨 증상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 원장님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은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낙상과 골절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져 골절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밤에 급히 화장실을 가다 거실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 생겼습니다.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지내다 보니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결국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소변 문제라 생각했는데 제 삶 전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과 방광 손상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잔뇨가 늘어나면서 요로 감염과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 단뇨증이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주치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입니다. 단순히 약만 타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증상이 어떤지, 수면의 질은 어떤지, 낮 동안 피로감은 어떤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탁 원장님은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간 단뇨증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고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 입구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환경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셋째, 수면 위생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족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져야 야간 단뇨로 인한 피로와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낮 동안의 수분과 활동 관리입니다. 낮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다리에 고여 있는 수분을 배출하면 밤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저녁 늦게는 수분과 국물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기저질환 관리입니다. 당뇨, 고혈압, 신부전, 신장질환은 모두 야간 단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함께 관리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 단뇨를 부끄럽게 여기고 혼자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있으면 치료 의지도 강해지고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의 사연을 소개하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몰래 밤마다 화장실을 오갔습니다.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 짜증이 많아지고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 내어 남편에게 털어놓고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남편도 저를 더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생활 습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 단뇨증은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안전,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연결된 중요한 신호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 단뇨증의 원인과 치료,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합병증 예방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탁 원장님이 직접 환자들에게 전하는 인생 조언과 장수의 비결을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탁 원장님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생활을 바꾸면 숫자는 따라온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집착합니다. 물론 수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 환경과 습관을 개선하면 각종 수치들은 자연스레 정상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조언은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자신도 70세가 넘은 지금까지 하루 5,000보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멈추는 순간 병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마음이 곧 약이다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는 훨씬 회복이 빠르고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원장님은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번째 조언은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입니다. 약은 하루 몇 알 먹으면 끝이지만 음식은 평생 매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 위의 선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토마토, 콩, 생선, 채소 같은 음식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과도한 음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관계가 건강을 만든다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보다 가족, 친구, 이웃과 어울리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또 하나의 보약이라는 뜻이지요. 여섯 번째 조언은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라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면 스트레스가 줄고 몸의 균형도 회복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쯤에서 한 환자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늘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탁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20분 걷기, 하루 채소 한 접시 챙겨 먹기, 감사 일기 한 줄 쓰기. 몇 달이 지나자 혈압이 내려가고 밤에 자주 깨던 것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숫자일 뿐 제 마음은 훨씬 젊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장수의 비결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챙기고 생활 습관을 지키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켜온 원칙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야간 단오증 관리 측면에서는 수분 습관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운동하기, 다리 부종 관리, 스트레스 완화시키기. 둘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심혈관 질환 관리와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인생 조언을 덧붙인다면 생활을 바꾸면 숫자는 따라온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마음이 곧 약이다. 음식은 약이자 독이다. 관계가 건강을 만든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라. 이 모든 것은 결국 실천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탁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야간 단오증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면 삶이 힘들고 친구를 이해하면 함께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야간 단오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관리로 함께 한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9988 시니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씨앗이 됩니다.